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금일은 이제 4,600조 잭팟, 과연 어떤 잭팟인지. 자, 이제 리비안이 상장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이게 11월 25일 전후로 이제 상장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몇 주가 남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리비안 상장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 이런 것들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리비안이 상장이 된다. 리비안이라는 존재만으로도 뭐가 될 수 있냐고 하면 테슬라가 좀 이제 많이 압박을 가질 수 있겠죠.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비안과 차별화가 되도록, 머스크가 이제 리비안에 뒤처지지 않도록 제2의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하는데, 리비안쯤이야 껌이지,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과연 머스크가 어디에다 승부를 두고 있는지, 승부수를 어디에다 던졌는지, 거기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를 3가지 정도 공개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많은 힘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제2의 테슬라 리비안 상장의 촉각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장에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테슬라를 놓친 개미들은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으로 시선을 돌렸다. 사실 이미 테슬라가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리비안 쪽으로 많이 시선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리비안을 사기 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리비안이 과연 테슬라만큼 인기가 있을 것인가? 과연 왜 제2의 테슬라라고 하는가? 왜 테슬라 대항마라 하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되는데, 그럼 제일 큰 문제, 리비안이 인기가 있을까? 봤더니 리비안이 어떻습니까? 리비안은 인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자, 테슬라 비켜. 이 비켜는 뭐 희망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리비안이 전기차 픽업과 SUV 시장 대세되나?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리비안은 지금까지 뭐 했다? 미국인이 선호하는 픽업 차량과 SUV에 집중해왔다. 테슬라는요? 테슬라는 승용차를 중심으로다가 전기차 개발에 몰두해왔고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 영화나 이런 걸 보면 아시겠지만, 미국인들은 진짜로 운반, 차량의 실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픽업 차량, 큰 트럭을 굉장히 선호해요. 뉴스래, 영화 같은 거 보면 굉장히 큰 트럭 차에서 갑자기 산타총 꺼내고 꺼내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굉장히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게 픽업 차량, 큰 차량인데, 이 테슬라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집중적인 어떤 게 있지 않았고, 사실 리비안이 집중적으로 뭐 했다고요? 픽업 차량과 SUV에 집중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거 인터뷰를 보면 어떤 얘기가 있냐고 하면은, 리비안과 테슬라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주력 제품이 세단만 있는 테슬라와 달리 픽업 트럭이라는 점이란 거죠. 그러면서 실제 이 인터뷰를 했더니 이 매트 톰슨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요. 내 아내는 R1S를 구매했고 자신은 R1T를 샀다는 전기차 마니아이자 부동산 중개업자인 매트 톰슨은 뭐라고 하느냐? 리비안이 만드는 전기 픽업 트럭 같은 것을 사려고 무려 몇 년을 기다렸어요. 8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테슬라도 있지만 테슬라의 중형 SUV 모델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예요? 트렁크 용량 자체가 작기 때문에 처음부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비안이 지금 테슬라 대항마다, 제2의 테슬라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뭡니까? 선호하는 차량을 선호하는 픽업 트럭이라는 차량에 집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테슬라가 지금처럼 세단에만 집중한다든지 SUV에 집중한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리비안한테 정말로 따라잡힐 수도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테슬라가 뭘 해야 되냐고 하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리비안을 대항한다? 리비안과 경쟁하기 위해서 픽업 트럭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테슬라가 안 만들고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면은 알다시피 테슬라가 만들고 있어요. 좀 이게 아쉽게 딜레이가 됐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이버 트럭을 계속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올해 나온다고 했는데, 올해 말 출시가 예상이 됐던 테슬라의 첫 전기 픽업 트럭이, 사이버 트럭이 사실 내년으로 좀 연기됐다고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얘네가 이렇게 픽업 트럭을 만들어버리니까 여기에 대한 인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테슬라
역대급 사이버 트럭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되냐? 사전 예약만 120만 대. 2019년 11월에 공개한 전기 픽업 트럭 사이버 트럭이 사전 예약이 120만 대를 돌파했다. 근데 문제는 사실 문제는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지금 이렇게 인기가 있지만 아직 미출시잖아요. 미출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리비안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하면은 정말 막상 출시가 됐을 때는 리비안 쪽을 더 선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차량을 살 때 그 브랜드를 보는 이유가 이 브랜드 네임밸류도 있겠지만 그 브랜드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아까 했다시피 테슬라 같은 건 뭐였다고요? 테슬라는 세단과 SUV에 집중을 했고 리비안은 뭐였습니까? 리비안은 픽업 트럭에 집중을 했다. 그럼 아무래도 픽업 트럭을 선호하는 이 미국인들 입장에서 뭘 할 수밖에 없느냐? 픽업 트럭을 선호하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이 성능면에서 봤을 땐 굳이 테슬라를 사야 될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저 모델 생긴 것 때문에도 좀 욕을 많이 먹어요. 아까 보여드렸는지 뭐 여기 있나요? 여기 보면 알다시피 여기 또 나오죠. 그나마 비슷하게 새로 출시한 사이버 트럭인데 남들은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지나치게 각져 부자연스러운 외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 외관 때문에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그런 평도 많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과 별개로 우리가 성능만 봤을 때 만약에 동일한이 정말 성능이라면은 이 픽업 트럭에 집중했던 리비안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는 뭘 해야 되냐고 하면요. 테슬라는 이 픽업 트럭에서도 차별화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다. 차별화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럼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있죠. 뭐가 있냐고 하면은 자 과거에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과연 뭐라 얘기하느냐 봤더니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 트럭 발표 당시에 테슬라의 미래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자신만만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어 있는 미래 비전이 뭐냐? 여기 나와 있죠? 자, 사이버 트럭의 최신 버전에는 뭐가 들어간다? 태양광 패널, 솔라 루프 등 새로운 옵션이 추가될 것이다. 이게 태양광 패널, 솔라 루프.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이 리비안과 테슬라가 이제 이 경쟁을 하게 된다고 하면 나오게 될 차이겠죠, 차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테슬라가 새롭게 투자하고 새롭게 이제 출시하는 차량의 제품이 뭐가 나온다? 솔라 루프가 나온다. 이 솔라 루프가 뭔지 모르신 분들이 없을까 생각해요. 그래도 뭐 말 그대로 태양광 패널 솔라 루프기 때문에 모르는 분은 없을까 생각하는데 말만 들어도 이해될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필요하면 딱 태양광 하면 딱 봐도 그냥 전기겠죠? 그래서 보면은 어떤 느낌이냐? 이런 거죠. 태양광 패널이 차량 위에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기가 이제 뭡니까? 이제 솔라 패널 통해서 여기서 이제 태양광을 흡수해가지고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차량으로서 보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기차도 이제 충전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그리고 이 전기차 뭐 이동거리 이런 것들이나 그런 게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 태양광 패널, 이 솔라루프를 달아줌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 충전도 도움 되겠지만 이제 우리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치면 이제 하이브리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 충전으로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충분히 왔다 갔다 좀 무릴 수도 있어도 한 번에 갈 수 있는 그런 이 주행 거리에 대한 이 연비에 대한 효율적인 부분도 기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차, 이 솔라루프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솔라루프 관련해서는 테슬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전기차에 대한 미래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머스크도 뭐라고 하냐고 하면은, 자, 테슬라의 머스크 뭐라 합니까? 테슬라의 차기 킬러 제품은 솔라루프다. 그래서 테슬라의 차기 킬러 제품은 솔라루프가 될 것이며, 그것은 내년부터 가시화가 될 것이다. 이제 올해죠.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고, 솔라루프는 테슬라가 개발한 태양광 지붕으로 태양광 패널을 지붕에 접목시킨 혁신적인 제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최근에 나오는 차들 보면 어떻게 됐느냐? 실제로 최근에 나온 차들 역시도 전기차 지각생 토요타 같은 경우도 솔라루프 탑재로 차별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네시스 전기차 G80 같은 경우도 상하이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했는데 솔라루프를 적용하고, 솔라루프에 관련되어 있는 거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다. 제가 아까 4,800조 잭팟이라 했던 게 이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미국 디트로이트 무역관이 작성한 미국 태양광으로 달리는 차세대 모빌리티의 주목 보고서를 인용해 태양광 자동차 시장 성장세에 주목을 했는데, 보면 이 성장성이 어마어마해요. 2023년, 지금 뭐 당장 2년 정도까지가 보면은 이제 3,700억 원에서 2030년 단 이제 지금 7년 만에 4,600조로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기 이제 태양광, 솔라루프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앞으로 더 성장성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우리는 좀 예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자, 아까 말했던, 자, 리비안 상장과 함께 이 테슬라가 리비안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는 솔라루프라는 기술밖에 사실 지금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슈가 된다고 하면 이 테슬라의 솔라루프 역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면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을 3개 정도 찍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SY 패널. 듣기만 해도 SY 패널인데 SY라고 이제 상을 바꿨어요. 듣기만 해도 이제 완전히 그냥 그 뭡니까, 패널가 있는 그런 기업이죠. 보면은 차트도 완전히 바닥에 있고, 주봉이나 월봉, 주봉 같은 경우는 지금 하방 추세가 끝나는 자리에서 단기간에 좀 돌리는 그런 시세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봉 같은 경우도 사실 바닥에서 이제 한 5천원까지 충분히 열려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좀 생각해보고 있고, SY 같은 경우는 대놓고 뭐라 했습니까? 테슬라 올해 말 솔라루프 트럭 양산 소식의 강세. 그래서 올해 말에, 원래 아까 얘기했다시피 올해 말에 이제 그 트럭을 출시한다 했었죠. 근데 아쉽게도 이제 내년으로 연기가 됐는데, 거기에 관련해갖고 이미 엮였던 그런 종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성파인텍이라는 종목입니다.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는 SY랑 좀 다르게 아직 차트가 막 엄청 이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사실은. 근데 뭐 역시나 이제 일단은 뭐 아직 하방 추세가 끝나지도 않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방 추세 이후에 상방 돌리고 다시 하방 추세 잡는 자리에서 여기 돌파나온 걸 좀 봐줘야 될 것 같긴 한데, 주봉이나 일봉이 엄청 이쁘다는 생각 사실 안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750원 정도까지는 눌려준 다음에 반등을 노려봐야 이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지만, 대성파인텍 역시도 뭐합니까? 테슬라 솔라루프 기대감. 근데 이 SY 같은 경우는 저는 오히려 대장은 SY라 생각해요. 왜냐면 SY 같은 경우는 나와 있다시피 사이버 트럭에 대한 태양광 패널 특허가 공개됐다는 소식에 뉴솔라루프 특허를 보유 중인 SY가 그냥 급등한 거고요. 특허를 보유 중에 있기 때문에. 근데 대성파인텍 같은 경우는 그냥 태양광 관련, 그러니까 대성파인텍 보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주력 제품은 태양열 보일러 등 가정용 태양광 제품과 태양열 온수기 보일러,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이 있다. 그냥 태양 관련 이용한 신규 사업 부분 사업 확장했기 때문에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사업 영위를 통해 가지고 그냥 올라갔다라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SY가 더 낫지 않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세 번째 종목, 사실 저는 오늘 이 3개 중에 굳이 대장을 뽑아달라고 하면 SY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세 번째 종목 보면은 HDC 아이 컨트롤스라는 종목입니다. 차트적인 부분은 사실 뭐 얘는 나쁘진 않아요. 얘는 지금 제가 봤을 때 10,000원에서 이 구간대에서 모아나가면은 충분히 15,000원에서 17,000원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의 차트라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얘는 왜 엮여야 되는지 사실 저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좀 찾아보시 바라겠고, 그나마 보면은 이것 때문에 그 같아요. 보면은 딱 보면 이 당시에 뭐 특징주로 SY 테슬라 차기 킬러 제품 솔라루프 특허 보유 기대가 상승세를 하는데, 이 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이 알려지면서 SY, 대성파인텍, HDC 아이 컨트롤스 등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몰리면 상승폭이 된다. 그래서 관련주 얘네들은 뭐 기타 등등이지만 사실 제대로 확인된 건 없고, HDC 아이 컨트롤스도 여기서 그냥 찍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얘를 관련된 종목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정도예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관련주로 무조건 맞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 3개 중에 굳이 말한다고 하면 저는 SY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들이 솔라루프 전기차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서 솔라루프 역시도 무시하고 갈 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에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